안녕무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젊어 보이는 꿀팁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출산을 한 지 10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약 80일 정도가 되었고 몸이 다 회복되지 않기도 했지만 이 살이 정말 너무 안 빠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49에서 50일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30살이 되고 53kg에서 밑으로 안 내려가더니 아예 출산하고 나서는 60kg에 가까운 몸무게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살찌면서도 느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영상 정말 꿀팁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얼굴 윤곽입니다. 이제 얼굴 윤곽이라고 하면은 뭐 윤곽 수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터무니없이 다이어트 하는 거에 아주 미쳐가지고 얼굴형이 어떻게 생기든 그냥 빼짝 마르면 예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살도 쪄보고 이번에 얼굴형만 관리하면서 느낀 게 이 얼굴에 어느 정도 살이 붙어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만드는 그 윤곽이 되게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8, 7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구름이 분들이 출산 후에 더 예뻐졌다, 뭐 지인분들이 더 젊어진 것 같다, 얼굴이 더 작아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이 중안부가 길어지고 얼굴형이 울퉁불퉁한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되게 신경 쓰는 부분은 이 앞광대랑 매끄러운 턱선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를 요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마미케어 V세라라고 근육을 뭐 풀어주고 근육을 업시켜주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이게 가성비도 최고인데 효과도 진짜 미쳐가지고 제가 출산 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이 디바이스에 업모드가 있는데 업모드로 항상 해주는 게 이 광대 끌어올리기예요.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 처지거든요. 피부가 다 처져요. 근데 이 앞광대만 이렇게 살을 딱 모아줘도 되게 얼굴이 젊어 보이고 동안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비포 앤 애프터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게 취미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앞광대가 차오르면서 얼굴형이 뭐랄까 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전이랑 생각이 되게 달라진 게 뭐냐면 몸무게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적게 나가는 몸무게에 대해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몸무게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52kg, 3kg 정도만 되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알고 그렇게 해야 더 젊어 보이는 걸 아니까 예전처럼 막 47kg, 48kg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 몸무게에 집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내 스스로도 어떤 몸무게가 적당한지, 어떤 몸무게에 도달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다듬었을 때 가장 예쁜지, 가장 젊어 보이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잡티입니다. 정말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잡티가 어마무시하게 생기더라고요. 쥐젖, 편평사마귀, 기미 이런 식으로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피부가 되게 깨끗했거든요. 확실히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니까 이 얼룩덜룩한 것 때문에 확 늙어 보이더라고요. 뭐 출산하고 나면 훅 간다, 뭐 애 키우면 훅 간다 하시는데 와, 이런 임신과 출산을 통해 생긴 잡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유수유 끊자마자 피부과에 달려가가지고 잡티 케어를 받았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스킨케어로 피부 관리하고 잡티를 피부과에 가서 조진다는 게 일단 너무 비싸기도 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피부가 얼룩덜룩하면요, 여러분, 피부가 당연히 깨끗해 보이지 않는 걸 넘어서 좀 사람이 칙칙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과에 가서 루비 레이저라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기미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레이저로 그냥 치 하면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옅게 만들어주는? 근데 이 루비 레이저가 자주 받으면은 피부톤이 좀 밝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분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너무 건조한 극건성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극건성이었고 극건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 좋았던 게 여드름이 안 나고 보송보송해 보이는 피부가 너무 좋았거든요.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수분감을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라고 요즘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수분감을 얼굴에 잘 채워주지 않으면 주름이 진짜 잘 생기거든요. 특히 팔자주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피부 그 스킨케어를 제대로 안 해준 상태에서 매트하게 피부 메이크업 하면은 짓는 표정에 따라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이크업 전에 무조건 패드랑 앰플은 수분 라인으로 챙겨주고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건데 이렇게 콜라겐 무조건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건 투루아렉스 제품이고요. 얘는 리치 콜라겐, 얘는 리치 엘라스틴, 얘는 추가적으로 먹는 글루타치온 이렇게 있거든요. 콜라겐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엘라스틴까지 챙겨서 먹어주면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후에 계속 먹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손톱 건조하는 것까지 잡아주고 제가 낮에 애기 볼 때는 스킨케어도 잘 안 해주거든요. 애기 얼굴에 묻을까 봐? 근데도 얼굴이 안 땡기고 촉촉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콜라겐 팩을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콜라겐 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즘에 겔 시트? 저녁에 딱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트가 얇아져 있는 거. 그중에서도 뭐 탄력, 콜라겐이 들어간 제품들을 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줘도 여러분 피부가 덜 당기고 일어났을 때 그 주름 자국도 별로 없고 피부가 말랑말랑한 느낌 있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피부의 수분감을 꽉꽉 채워주는 게 중요하고 또 탄력 케어를 열심히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목주름입니다. 목주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딱 사람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게 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나이가 약간의 가늠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목주름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럴 때 포토샵으로 항상 지웠었어요. 왜냐면은 얼굴은 그래도 좀 젊어 보이는데 목을 보면은 막 40대, 50대처럼 보이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게 살도 찌기도 하고 이 목주름이 좀 깊어져요. 이번에 정말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아예 파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가지고 목주름 필러를 맞았습니다. 물론 필러도 당연히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목주름이 안 보이죠? 이렇게 몇 년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더 젊어 보이지 않아요? 목이 쫙쫙 펴지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20대 때 주름이 생기지 않게 자세 관리 그리고 선케어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어쩔 수 없이 20대 때 그 안 좋았던 습관들로 인해 목주름이 너무 심해졌다 하시면 이때부터라도 탄력 케어가 될 수 있는 제품을 막 듬뿍 바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젊어 보이고 싶고 동안으로 보이고 싶다고 해서 그 나이대에 안 맞게 너무 영하게 표현을 하려다 보면 가끔 촌스러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으로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더 젊어 보이고 싶다면 성숙한 버전을 뺀 그 느낌을 찾아가야 되지. 난 그냥 젊어 보이고 싶으니까 뭐 20대 초반 애들이 입는 거, 뭐 20대 애들이 하는 거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스타일이 촌스러워지고 촌스러워지다 보면 자연스레 노안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스타일링을 점점 찾아가게 됐냐면 아무래도 퍼스널 컬러 진단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컬러가 나한테 잘 어울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옷 컬러를 구매를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촌스러웠었단 말이에요. 이게 못생겨 보이는 게 아니라 늙어 보여. 근데 그 퍼스널 컬러 진단을 팍 받고 그때부터 이제 스물스물 나한테 맞는 옷 색상, 뭐 쉐입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내가 억지로 막 나 젊어 보여야지 이렇게 입지 않아도 사람 자체가 산뜻해 보이더라고요. 자, 마지막은요 여러분, 표정입니다.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표정이 얼굴에 주름을 만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렇게 찡그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막 찡그리지 마라, 주름 생긴다, 안 예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는 뭐 어때? 이게 내 표정인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게 인상을 쓰게 되면은 피부에 주름도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게 나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혼자 막 거울을 보거나 그러면은 항상 웃는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웃는 연습을 한다는 게 막 가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되니까 연습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웃었을 때 예쁜 얼굴로 웃는 얼굴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웃을 때 이 광대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내가 짓는 이 표정 그대로 이 근육들도 움직이는 거여서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요즘에는 웃는 걸 항상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오늘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또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예뻐지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구름이 분들만의 동안 꿀팁이 있으신가요? 이왕 나이 먹는 거 예쁘게 촌스러워 보이지 않게 늙어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분들도 구름이 분들만의 꿀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제가 예뻐질 수 있는 꿀템 영상을 들고 올 테니까요. 그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다들 안녕!